2021년부터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과거에 안 낸 기간이 20년 있다 하더라도 다 낼 수 없고요. 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는 한 번에 목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목돈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목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추후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번 달에 내가 30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럼 이번 달 내는 보험료 30만 원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에요. 그런데 결론 말씀드리면 일단 추후납부를 예정이신 분들은 올해 또는 내년에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받는 금액은 안 올라가고 보험료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불리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이영조 연금 박사님과 함께 개정된 국민연금법과 추후납부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출시되는 톤틴연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조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연금 1등.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또 가장 오래 공부했고 그리고 연금에 대해서 가장 많은 또 정보를 드리고 있는 연금 박사 이영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단 박사는 아니에요. 연금 박사 채널명입니다. 네, 그리고 저를 부를 때는 이제 박사님이라고 불러주면 제가 학력 위조가 돼요. 그래서 박사라고는 부르지 마시고 그냥 대표님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네, 요즘에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추후납부가 정확히 뭘까요? 추후납부 관심도가 높아진 건 옛날부터 높았고요. 네, 근데 지금 할 만한 사람들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추후납부를 좀 미루고 있거나 못 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 추후납부가 말 그대로 추후에 납부하는 거예요. 과거에 안 냈던 게 있거든요. 못 냈던 거. 내가 의도적으로 연체했던 건 안 되지만 실직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직 이런 것 때문에 그 중간에 기간이 떠서 못 냈거나 혹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육아를 하느라고 직장을 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못 내잖아요. 그 못 냈던 기간을 못 냈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연금 받기 전에 언제든지 추후에 연금을 더 낼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금융자산이라든가 투자상품 이런 거는 한 번 지나가면 더 이상 못 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20년 전에 있었던 상품을 지금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추후 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이 있으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보시면 내가 옛날에 보험료를 좀 안 낸 것 같은데 기간 추후 납부 가능합니까? 이 기간 동안 내시면 되고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19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때 군대에 거기 3년씩 갔어요. 그 군대 갔다 온 기간을 추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후 납부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과거 안 낸 기간이 10년, 20년 정도 돼도 그거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한 20-30년을 쉰 거예요. 그럼 그때 기간이 20-30년을 안 냈으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서야 한 60세 돼가지고 추후납부할 수 있냐? 2020년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추후납부가 원래는 어쩔 수 없이 못 내신 분들을 위해서 연금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는데 이제 좀 돈 있으신 분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몇천만 원 있는데 이걸 내가 딴 거 하는 것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했더니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그 2020년도에 강남 재테크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목돈 있으면 국민연금 추후납부해서 연금액 올리는 게 최고다.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게 사회복지제도도 있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연금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금은 고갈돼 간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도를 바꾼 게 2020년 말에 바꿔서 2021년부터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설령 내가 한 20년 있다 하더라도 다 낼 수 없고요. 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119개월까지만? 네, 그래서 딱 10년 미만.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안 낸 기간이 11년이었다. 안 되고요. 딱 10년 미만까지 119개월까지만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 추후납부 기간을 어떻게 정해두면은 또 이득이 달라질까요?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추후납부를 언제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추후납부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안 냈던 기간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리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예를 들면 한 5년 정도를 못 냈다. 그럼 5년이 추후납부 60개월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후납부는
오늘이 만약에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다. 네. 그러면 오늘 할 수도 있고요. 60세 할 수도 있고요. 네. 연금을 65세에 받는다 그러면 65세 연금 받기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한 번에 목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목돈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목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추후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번 달에 내가 30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럼 이번 달 내는 보험료 30만 원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에요.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예를 들면 뭐 20개월이었다. 20개월 곱하기 30만 원. 그럼 600만 원 추후납부하시는 거고 뭐 안 낸 기간이 예를 들면 뭐 100개월이었다. 그럼 2천만 원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돈 내시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낼 것이냐, 아니 좀 이따 낼 것이냐, 내년에 낼 것이냐, 아니면 연금 받기 전날 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그쵸.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추후납부를 일찍 하시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리 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물가 상승률 연동도 되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추후납부를 미리 하셨어요. 한 3천만 원을 하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연금 받기 전에. 자, 그러면 연금 많이 받으려고 추후납부를 했는데 연금은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연금은 국민연금은 돌아가시면 끝이 아니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내가 받던 연금액의 일부를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유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개인 자산은 내가 못 받으면 뭐 사돈의 팔촌 조카 아무한테도 주면 되잖아요. 국민연금은 그럴 수 없고요. 딱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혼하면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녀는 25세 다 컸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연금 많이 늘려놓으려고 추후납부를 했는데 연금 받기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싹 날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추후납부를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연금에게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건 사실상 그냥 헛돈? 날리는 돈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후납부를 하면서 추후납부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요즘은 왜 젊은 사람들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 2천만 원 있어. 2천만 원을 국민연금에 추후납부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2천만 원을 미국의 S&P나 나스닥에 투자해서 10년 후에 더 큰 수익을 만드는 게 나을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뭐 수익은 장담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야, 그럼 국민연금에 넣어가지고 뭐 물가 상승 적용받고 이런 거보다 내가 S&P에 20년 투자하면 여기보다 최소 더블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그게 본인이 맞다면 그분들에게는 추후납부를 지금 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죠. 지금까지가 일반론이에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과거에는? 네. 라떼는. 네.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는 바람에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9%지만 내년부터는 9.5%로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매년 0.5%씩 인상이 돼서 2033년에 가면 13%까지 인상이 돼요. 자, 그러면 추후납부 국민연금은요. 내가 내는 보험료와 내가 받는 연금액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더 낸다고 더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험료율이 오르면 더 내야 돼요. 근데 받는 금액이 고정적이면 더 내도 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국민연금은 그래요. 개인연금하고 좀 달라요.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추후납부도 마찬가지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난 기간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는 연금 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내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른대요. 그럼 언제 내는 게 좋아? 지금 바로? 지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년에 받는 금액도 내년에 또 올라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내는 건 좀 억울한데 내년엔 받는 금액도 오른다니 그럼 좀 기다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좋은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 오르는 게 더 효과가 큰 건지 연금액이 오르는 게 좀 더 효과가 큰 건지를 보면 약간의 이제 계산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 말씀드리면 일단 추후납부를 예정이신 분들은 올해 또는 내년에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때부터는 보험료가 더 받는 금액은 안 올라가고 보험료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불리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또는 내년에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무슨 제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특급 정보. 특급 정보 오늘 제가 성정길 TV에서
처음으로 오. 공개하는 특급 정보.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네. 이때 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언젠가요? 이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 달까지. 이 달까지? 이 달.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공개하시는 네. 건가요? 더 이상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왜냐면 알려주면 뭐 이게 누나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 달 안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언제 달인지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그 달. 그 달? 네. 달도 그럼 아직 미정인 건가요?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말하면 이제 극비리기 때문에 제가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딱 특정 조건을 갖춘 달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달이 생기더라고요. 특정 달이. 네. 그럼 잘 보고 있어야겠네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 고정 네. 댓글에 달아주시면 혹은 뭐 이메일 주시거나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거나 네. 이건 사실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제가 좋습니다라고 사실 정답을 오픈하기에는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무리가 있는 좀 민감한 문제인가요? 특종이기 때문에 아직 그 엠바고가 있어요. 엠바고. 그래가지고 네. 함부로 오픈하면 안 돼.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추후 납부를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내가 할까 말까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제 추후 납부를 하면서 고려해야 될 세금 관련 불이익 같은 거나 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추후 납부하면서 또 고려될 게 있어요. 네. 이 세금 문제예요. 네. 불이익은 없고 네. 이익이 있어요. 추후 납부는 한 번에 좀 큰 돈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안 낸 걸 몰아서 하는 거니까. 네. 매달 보험료 내시는 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꾸준하게 내시는 거지만 추후 납부는 과거에 안 낸 걸 몰아내는 거예요. 네. 큰 금액이 들어가요. 추후 납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추후 납부, 올해 추후 납부하신 금액 전액을 올해 연말정산 또는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소득공제.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혹시 우리 애연님 소득공제 뭔지 아세요? 알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20대? 20대도 알죠. 세금에 관심이 많구나. 세금 네. 낼 일은 별로 없긴 한데. 네. 자, 소득공제가 뭔지 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 연말정산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그 연말에 내가 뭐 연봉은 많이 벌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뭐 인적공제도 빼고 신용카드도 쓰고 의료비도 쓰고 뭐 교육비 공제도 하고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공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남은 금액 가지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굉장히 유리해지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공제가 어떻게 받고 있냐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있어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고정된 금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네가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그냥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만 원 돌려줄게. 다 똑같이? 네. 자, 그럼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 돌려주면 크잖아요. 그쵸.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 돌려주면 애게? 그쵸. 그렇잖아요. 이게 세액공제는 누구나 그냥 공정하게 동일한 금액을 돌려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이래서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겐 유리해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불리하죠. 근데 반대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줘버려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빼주는데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 빼주는 거하고 소득이 2억인 사람이 1000만 원 빼주는 거하고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은 세금 자체가 얼마 없어. 세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빼줘봐야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한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 공제를 해줘봐야. 그런데 2억인 사람은요. 세율이 거의 한 45%까지 나와요. 어마무시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0만 원 빼주면 450만 원 절약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를 1000만 원 했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 효과가 훨씬 커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올해 추후 납부를 예정하고 있는데 올해 내가 소득이 좀 많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니 1000만 원 내고 400만 원, 45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요. 바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액은 반만 내고 국민연금액이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상의 혜택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긴 내셔야 됩니다. 근데 연금 탈 때 내는 세금은 조금. 아주 조금. 네, 이거 뭐 공제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연금 탈 때, 국민연금 탈 때 실효세율은 한 5% 이내밖에 안 됩니다. 돌려받는 건 한 4, 50% 돌려받는데 내는 건 5%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잘 이용하시면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거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월소득 200만 원하고 월소득 400만 원 납입자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추납을 하면은 연금 격차가 어느 정도 날까요? 아, 네. 그러면 얼마를 내면 얼마를 받냐? 네. 추후 납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의 안낸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보험료율이 9%니까 200만 원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00만 원의 9%인 18만 원 내고 있거든요. 네. 곱하기 과거의 안낸 기간입니다. 그죠? 네. 근데 월소득이 400만 원이신 분들은 네. 400만 원 곱하기 9%니까 36만 원. 네. 보험료를 2배 더 내시죠. 네. 그럼 곱하기 과거의 안낸 기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소득이 2배가 차이가 나면 추후 납부 금액은 더블로 당연히 2배가 차이 납니다. 더 많이 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약간의 그 사회복지 정도의 그 체계를 갖고 있어요. 아. 사회복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복지라고 하게 되면 저소득층,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그다음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줄이고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걷어가지고 좀 없으신 분들에게 나눠주는 구조를 갖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소득이 200만 원이신 분하고 월소득이 400만 원이신 분하고 내는 보험료는 더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액도 2배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추후 납부를 1,000만 원 해가지고 한 달에 연금액이 10만 원이 올라간다. 그러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2,000만 원 했으니까 20만 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 했지만 한 15만 원, 16만 원만 올라가는 거예요. 구조가 있어요. 또 구조가 이해되시죠? 네. 이게 뭐 더 많으신 분들은 좀 억울할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이런 사회복지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네. 더 많은 금액을 내면 낼수록 가성비는 좀 떨어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 조금만 내면 좋겠네요. 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조금 내면 가성비는 좋은데 낸 돈 대비 효과는 좋은데 전체 연금액 자체가 낮잖아요. 그쵸. 그죠. 대신에 많이 내면 가성비 좀 떨어지지만 연금액이 전체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하시는 것이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금융상품 하시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요? 야, 적게 하나 많이 하나. 적게 하는 사람들은 대박이고 많이 하는 사람들도 낫기 때문에 저는 추후 납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금액의 고저를 막론하고 될 수 있는 한 많이 하셔라 그냥. 최대한 많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20, 30대는 아직 하면 안 되지. 네.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실. 그쵸. 네. 그러니까 너무 이른 세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 내가 30년 후에 받을 연금을 지금 미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 50대 넘으신 분들 이제 연금 개시를 한 5년, 10년 앞두신 분들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올해 또는 내년에 하시고 진짜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삐리리에 하셔라. 삐리리 달에 하셔라.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 추후 납부 보험료를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보험료를 상향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 네. 자, 내가 지금 통장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은 뭐 한 거의 50개월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가 네. 정해져 있다면 네. 이 근로자들은 보험료가 정해져 있거든요. 소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임의가입자라고 해가지고 네. 집에서 계시는 주부라든가 네. 소득이 없는 분들이랑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10만 원 낼지 20만 원 낼지 30만 원 낼지를 정할 수 있어요.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냥 본인 마음. 예, 소득이 없으니까 원래 안 내도 돼.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총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네. 이제 과거에 안 낸 추후 납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올려서 네. 50개월을 낼 것인가?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낮춰서 100개월치를 낼 것인가. 네. 그럼 똑같이 1,000만 원이에요. 네. 물론 추납 가능 기간이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자, 둘 중에서 뭘 하셔야 되냐? 20만 원씩 50개월 내는 것보다 네. 10만 원씩 100개월 내는 것이 거의 연금액이 더블로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네. 더 많이 내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더 길게 내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보험료냐 납입 기간이냐를 결정하실 때는 보험료는 낮추고 납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연금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기간을 늘리는 게 키포인트네요. 네,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 제도가 그래. 아, 제도 제도가. 자체가. 네. 공식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식을 외워서 그냥 활용해야지. 아. 네. 네, 그리고 60세 이후에 임의 계속 가입도 있는데 어떤 네. 분들에게 이런 임의 가입 제도가 계속 좋은 선택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의 가입이라는 거는 60세 이전에 네.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임의 가입이고요. 네.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종료가 돼요. 네.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싶다. 네. 그러면 60세 이후부터 연금 받기 전까지 한 4, 5년 정도를 네. 더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예요. 내든 말든. 음. 의무 납부가 아니니까. 네. 근데 대부분 다 국민연금을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되죠. 근데 최근에 국민연금 제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금 20, 30대에겐 안 좋지. 네. 하지만 지금 50, 60대에겐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간 더 내서 더 많이 받는 걸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럼 더 내고 싶은 거야. 그럼 임의 계속 가입 기간 동안 4, 5년을 더 내시면 네. 연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오. 자, 이거는 뭐 세대별로 제가 갈라치기 할 수는 없지만 네. 한 5,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연금 받기 전에 무조건 임의 계속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험료 정할 수 있는데요. 네. 정한 정한 보험료 한 뭐 30만 원, 50만 원 꾸준하게 내시면 그 이상의 혜택으로 연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임의 계속 가입자를 계속 고려하시는 분들이 혹시 무리하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것도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 네. 못 내시는 거지만 네. 낸돈 대비 효과는 좋으니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다만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은 네. 추후 납부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임의 계속 가입은 60세부터 65세 사이에 네. 추후 납부할 수 있어요. 네. 언제? 60세 이전에 안 낸 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60세 이후가 되면 납부 의무가 종료되잖아요. 네. 그때 내가 만약에 한 1년을 안 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1년 후에 내가 1년을 못 냈으니까 그걸 내가 내겠습니다라고 추후 납부 가능합니까? 안 돼요. 60세 이전은 납부 의무 기간이었고 어쩔 수 없이 못 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가 추후 납부 제도지만 네. 60세 이후는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징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미처 못 냈다고 해가지고 60세 이후에 못 낸 기간을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추후 납부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60세 이후에는 임의 계속 가입이랑 추후 납부랑 병행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에 안 낸 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 있지만 네. 60세 이후에 내가 안 내고 있다가 뭐 한 64세 돼가지고 4년치를 제가 몰아서 낼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잘 생각을 하고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유의할 게 뭐냐면 이미 계속 가입 기간 중에서 네. 직장 다니다가 60세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네. 뭐 사업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말고 60세 이전에 주부였던 분들, 네. 임의 가입자였던 분들이 60세가 넘어서 임의 계속 가입이 되신 분들은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인가요? 많이 하고 싶어도 네. 대략 여기 이제 전문 용어로 A 값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보험료는 한 달에 50만 원, 55만 원 낼 수 있지만 이번 달 내는 보험료는 50만 원 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추후 납부를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추후 납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50만 원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안 됩니다. 임의 가입에서 임의 계속 가입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한도가 A 값의 9%이기 때문에 대략 2025년 기준으로 한 27만 원 정도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게 자격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서 헷갈리시죠 점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연금 박사님.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연금박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 저희 센터 자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제가 그냥 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가는 기회를 날리거나 손해를 보거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추후 납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추후 납부 얘기를 했고 지금 임의 계속 가입도 얘기했잖아요. 네.
뭐 여유가 되신다면 과거에 안정기간 추납부 다 하시고 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이미 계속 가입도 하셔서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채우시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다? 뭐 이건 사실 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추납부는 목돈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거고 네. 이미 계속 가입은 꾸준하게 매달리는 거잖아요. 네. 나는 목돈은 없다. 네. 이 사람은 추납부 안 돼. 어. 물론 분납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요. 네. 그럼 그냥 이미 계속 가입해서 늘리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소득대출 적용과는 똑같기 때문에 네. 큰 차이가 없고요. 네. 근데 내가 목돈이 있다. 네. 그럼 추납부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연금을 올리는 방법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65세에 연금 받으실 텐데 5년간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금 받는 시점을 내가 정상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기하게 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을 올려주거든요. 늦게 시작하는 대신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연금 1년은 7.2%니까 5년 연기하면 36%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바로 받지 말고 한 5년 연기해서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이미 계속 가입, 추납부, 연기연금 이런 걸 제대로 활용하면 네. 내가 원래 국민연금이 작았는데 이 세 가지를 활용하면 연금액이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꼭 활용해 보시고요. 원래 우리 예님은 아직 젊으니까 네. 해당 안 되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가셔가지고 아. 빨리 얘기하는 엄마 지금 추납 했어? 이미 계속 가입했어? 연기연금 할 거야? 물어보셔서 우리 엄마 아빠의 연금액을 늘려드리는 게 뭐가 좋은 거야? 엄마 아빠가 노후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예은님이 뭐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일도 없고 오히려 용돈 받아 쓰는 거잖아요. 아,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자 요즘 결혼 조건 중에 뭐인지 아세요? 부모 노후 대비. 그렇죠. 너네 부모님 노후 준비 돼 있니? 네. 조건이에요. 그게 세 번째가 네 번째 조건이에요. 오, 그죠? 그게 안 돼 있으면 결혼 못 해요. 중요한 조건이네요. 중요한 조건이지. 왜냐면 열심히 우리끼리 열심히 살자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양가 부모님을 책임져 줘야 돼.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됐어. 열심히 그죠? 둘이 벌어가지고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둘이 벌어가지고 위에 네 명을 먹여 살려야 돼. 그죠? 그럼 밑에 애도 낳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누가 결혼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확실히 부모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엄마 추납 뺐어? 엄마 이미 계속 가입 뭔지 알아? 엄마 연기하래. 세 가지 꼭 얘기하셔가지고 그걸 얘기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노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젊은 분들의 삶이 안정된다. 이제 미래가 조금 편안해진다. 그럼요. 네.